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580 위코드 에비뉴의 위코드 리폰드 묘지에서 약 50개의 머릿돌이 넘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에 일어났으며 1800년대 초에 세워진 비석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비석이 뽑히거나 쓰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돌은 쪼개지거나 산산조각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퀸즈 리지우드의 한 가정집에선 한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의 시신을 비닐백에 넣은 뒤 수개월 동안 안방에 방치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30세의 크리스토퍼 퍼럴로 자신의 85세 할머니의 주검을 두겹으로 겹친 비닐백에 담아 방에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15분경 죽은 85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상태 체크를 위해 퀸즈 리지우드 65가에 위치한 퍼럴의 집에 들렀다가 비닐백에 쌓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 퍼럴이 악취 제거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퍼럴은 시체 방치의 혐의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할머니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실종됐던 14세 소년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니콜라스 도넬리는 조깅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인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어제 아침 7시 50분경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도넬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소년의 사인이 범죄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 감식을 위해 부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9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자를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월요일 오전 10시 반경 올림빌 에비뉴 인근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닌 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 소녀에게 밀착하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녀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몸을 더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썼으며 빨간 후드 스웨터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몇 달째 올린다, 안 된다, 말이 많았던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법안. 곧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지만 어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뉴저지 의회는 공화당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자들의 상호 합의 아래 도로와 다리 등의 작업에 사용될 교통기금 충당을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리는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입니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14.5센트입니다. 이미 지난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빈센트 프리에토 의장, 스티브 스위니 상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차에 필요한 인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내일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주지사에 따르면 교통기금은 지난달부터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의 시행령으로 주 전역의 도로, 다리 등 교통시설 개보수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휘발유세가 갑자기 158%나 인상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포르투갈 전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구테레스 전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차 예비투표에서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구테레스는 앞선 5차례의 투표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예비투표인 6차 회의에서는 상임이사국들의 표가 다른 색깔로 표기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에서 상임이사국 어느 나라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비탈리 추르키는 구테레스가 분명 유리하다며 오늘 안보리 공식 투표를 거쳐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 후보로 확정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의 반대도 없어야 합니다. 안보리는 차기 사무총장 후보를 결정해 총회에 건고하고 총회가 추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안보리가 권고한 후보가 총회에서 뒤집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구테레스의 임명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9월 24일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FARC가 1964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일 이 평화협정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찬성 49.78%, 반대 51.21%로 부결됐습니다. 당초 55.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달라 충격을 줬는데요. 반군과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 측의 지속적인 캠페인, 태풍에 의한 피해 등이 영향을 끼치면서 반대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반군 조직과의 평화협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지난 3일 시작됐는데 오픈 몇 시간 만에 마약과 불법 총기류가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당시 메리구 페이스북 관리 책임자는 불법 거래 게시물을 걸러내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고치는 중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히고 지난 4일 마켓플레이스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약 3분의 2가량의 게시물만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고가의 명품 가전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LG전자는 어제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 센터에서 울트라 프리미엄 브랜드인 LG 시그니처 미국 출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G전자 측은 프리미엄 라인인 LG 시그니처에 대해 혁신적인 성능과 정제된 디자인, 직관적 사용성을 갖춘 최고 제품들로 미국에선 올레드 TV를 비롯해 세탁기와 냉장고, 가습 공기청정기, 오븐과 식기세척기 등 6개 제품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LG는 이날 록펠러 센터의 최고 중심부인 입구 정면에 LG 시그니처 레벨을 확보한 제품군을 체험할 전용 공간인 LG 시그니처 갤러리도 개관했습니다. 50제곱미터 규모의 갤러리는 LED 패널로 구성된 4개의 벽에 8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을 비추거나 LG 시그니처 제품들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갤러리 내부에는 올레드 TV와 세탁기 등이 설치돼 고객이 직접 고성능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